안녕하세요. 월세이드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연금 계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리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리츠 가격 자체의 상승도 매력이 있지만 특히 리츠가 주는 배당 때문에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금융상품인데 제가 오늘 가져와서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리츠 왜 이럴까요?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월 초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20개가 좀 넘는데 이 상장 리츠가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 어떤 건 심한 거 막 40%까지 하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놀라실 거예요. 야, 리츠 안전하다며. 이거 생각보다 변동성 없는 자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아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다가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리츠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리츠는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 리츠라고 부르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츠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평소 사고 싶었던 건물이나 빌딩들을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나 임대료를 90% 이상을 다 배당으로 나눠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한테도 매력적이었던 거고, 또 이렇게 운용하는 리츠에서도 굉장히 좀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이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배당이 매력적이어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배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원금 가치가 깨진다라면 이거는 사실 투자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또 신문을 보시면 사람 좀 불안하게 하는 게 지금 은행에, 특히 미국 은행 파산 이후에 다들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미국 은행의 파산 이슈가 이 유동성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고 있냐면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특히 아까 이제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 우려에 항공 리츠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피스 빌딩이 문제가 생기면 아니 우리나라도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닐까? 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리츠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리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모두 다 100%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금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특히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리츠는 특히나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기엔 리츠 가격에 굉장히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첫째, 물가 상승 대비 내가 받는 배당 수익이 예전에 물가 상승이 2%였을 때는 6, 7%가 매력적이지만 지금처럼 물가 상승이 5%, 6%씩 올라간다면 내가 받고 있었던 6, 7%의 배당 수익이 매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리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 대출을 받게끔 돼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도 차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차입을 했다라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다 보면요, 배당 수익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지금 운용해서 이 대출 금리 갚다 보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가장 타격을 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리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리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마 이제 느낌 오셨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츠 팔아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재택근무가 아직까지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자, 거리도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재택근무 열풍이 아직까지는 뭐 다 100%다 지금 오피스로 와서 근무하는 상태가 아닌데다가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이 되게 높대요.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13%를 넘어가고 있는데 모 대형 은행에서는 이거 20%까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오피스 상업용 빌딩에 대출을 많이 해준 게 보통 미국에 있는 지방 중소 저축은행 같은 중소은행들인데 이 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경고음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 리츠가 크게 분류를 좀 해보면은 크게 오피스형 리츠하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 운영하는 리츠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리츠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 주유소를 가지고 리츠를 만든 걸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오피스형 리츠 중에서는 이제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NH 올인원 리츠가 좀 유명하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롯데 리츠, 롯데마트 다 리츠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주택은 이지스 레지던스,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ESR 캔달. 왜냐면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컬리, 마켓컬리 같은 이제 물류가 많이 필요한, 왜냐면 온라인 워낙 배달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물류센터 그 리츠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유소, SK 주유소랑 S-오일 주유소 모두 리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산업으로 만드는 리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오피스형 리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리츠가 예전에는 한 몇천억 규모로 시작했다가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이게 1조, 2조까지 늘어났는데, 1조, 2조까지 늘어난 리츠를 보면 대부분 다 오피스형 리츠예요. 자, 그래서 이 오피스형 리츠가 뭐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도 자산이 거의 1조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JR 글로벌 리츠도 2조가 넘어가는데, 이제 KB스타 리츠하고 JR 글로벌 리츠는 특징이 뭐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자산, 부동산에 투자했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컸던 그 특징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오피스 리츠 중에서 NH 프라임 리츠하고 신한 알파 리츠, 이 두 개가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장이죠. 자, 그런데 얘네가 처음에야 NH 프라임 리츠도 처음에야 1,000억이 안 되는 규모로 시작했다가 자산을 신규 편입하면서 지금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신한 알파 리츠도 처음에는 5천억 정도가 좀 안 되는 그 리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2조가 가까운 그 자산을 편입한 대형 리츠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츠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NH 프라임 리츠는요, 특히 이제 우리 오피스 리츠는 좀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강남, 뭐 종로, 중구 이렇게 굉장히 대형 상업지구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물들을 리츠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쉽게 리츠를 인식할 수 있었고, 둘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심 상업지구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 즉 공실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서울스퀘어라든지 아니면 서초구 삼성물산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신한 알파리츠는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분당 크래프톤 타워거든요. 분당 판교 얼마나 인기 많은 입지입니까? 자, 거기다 용산 더 프라임 있죠. 트윈시티, 그다음에 신한 L타워, 그다음 삼성화재 역삼빌딩 YG 타워처럼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리츠를 만들다 보니까 인기도 많았고, 또 임대 수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가격도 새로 신규 편입할 때마다 가격이 딱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자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오피스 리츠는 약간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지금 공실률이 13%가 넘어가고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전망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한 알파 리츠하고 더 NH 프라임 리츠를 딱 살펴보니까 공실률이 5%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있는 지역에 있고 워낙 대형 빌딩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입주사가 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어떤 중소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비즈니스를 앞으로 5년, 10년 장기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런 대형 입주사이다 보니까 공실률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차이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어요. 이 옆에 신용평가서를 마지막으로 봤더니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LTV가 자산 대비 이 론 비율이 너무 높기는 해요. 사실은 이게 거의 70%가 넘더라고요. 보통은 다들 50%, 60%대인데 신한 알파 리츠는 거의 76% 정도까지 될 정도로 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출 비율이 높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리파이낸싱이죠. 리파이낸싱이 말 그대로 이제 만기가 많이 돌아왔어요. 처음에 지금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2.4, 2.6에 받았는데, 만약 만기가 돌아와서 2023년 이렇게 금리 높을 때, 대출금리 높을 때 다시 대출을 만약 받아야 된다면 금리가 갑자기 4%, 5%, 6%까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거고, 실제 그렇게 해서 부담이 높아질 리츠도 있습니다. 근데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에 만기가 돌아온 리츠 그 대출이 없어요. 대부분 다 2025년 이후에 이제 그 만기가 재연장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받아놓은 대출은 후순위 대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2%대 대출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리파이낸싱으로 인해서
담보대출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미국에 있는 오피스 리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우리나라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가 그 대출금리 부담과 지금 부동산 임대료, 그 물가 수익률 대비 임대료 수익이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리츠가 상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수익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거꾸로 보면 좀 약간 여기서 좀 어떤 투자 메리트라고 할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순자산 가치 대비 리츠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PBR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나부가 대비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통은 리츠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거의 다 1 미만, 좀 저평가돼 있다.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매우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낮은 상태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실률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심각하지는 않다. 이 부분도 저희가 미국과는 약간 좀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리츠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살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에 와 있다라는 것들 다들 이제 느낌 오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동결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를 찍고 양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 디메리트를 봤다라면 거꾸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기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이거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이제 부동산 리츠가 물론 세금 혜택 때문에만 투자하시면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사실 메리트잖아요. 뭐냐면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줬냐면 2023년 12월 말까지 투자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금액 한도 5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한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맞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안 시키고 분리해서 9.9%만 과세한다라는 조항이 올해 연말까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구간에서 지금 리츠가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돼 있고 그리고 이런 세제 혜택까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들이 남아 있다라면 리츠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좀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신한 알파 리츠 말고도 다른 리츠, 그다음에 코람코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용 리츠, 물류 리츠도 한번 다 세세하게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